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이 방송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건강한 남자. 네, 우리를 좀 흔들어 주실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채워주실 브라이언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브라이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 더워요, 뜨거운 더워요. 여름. 네, 좋습니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럼요. 진짜요? 더워서 너무 좋습니다. 더워서요? 그럼요. 아니 진짜 이 뭐 사고의 전환입니까?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더워서 생각하시? 전 좋아요. 아 진짜 추위보다는 더위를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추위도 좋고. 하긴 추운 건 추워서 좋고. 예, 추워도 더워도 저 1년 12달 반팔을 입으시는 그러니까요. 진짜 건강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반팔이 똑같은 게 제가 한 3, 40개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색깔이 좀 틀려. 조금씩. 까만색, 약간 짙은 약간 얇은 까만색, 예. 청색. 그 검정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네. 검정색도 그러니까- 사실은 색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한 가지 티셔츠만 입고 다닌다는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저희 반벌 신사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까만색이 제일 잘 어울려, 청색 계통이. 그래서 사주시니까 감사하게 받아 쓰고 있습니다. 돌려 입으시는 거죠. 네. 계속. 네. 절대로 한 옷만 입고 나오시는 건 아니라는 것. 아니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네. 약간. 근데 저도 희한한 게 옷장을 딱 열어봤더니 정말 이만큼이 다 색깔이, 와, 김종국이가 이런 느낌이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스티브 잡스도 그냥 딱 검은 폴라에 청바지. 그러니까 자기는 옷을 선택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 저도 비슷해요. 똑같으시구나. 저도 그래서 뭐 바지를 뭘 입으면 뭘 매치를 할까? 싫대요. 그게. 너무 그 시간이 나는 왜냐면, 아까워요. 다른 것도 결정할 시간이 너무 맞아요. 많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고민할 이유가 왜 없거든요. 네. 옷 따위에 고민을 하냐 이런 얘기를 저 스티브 잡스 그런 생각인지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 거 빙고. 싫어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뭔가 한 가지에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통과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하기에 제가 너무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라이프스타일 코치, 하버드 메디컬 스쿨, 그리고 ACE, Certified Trainer 코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우리 브라이언 전. 제가 오늘 진짜 긴급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모아서 네. 말씀드립니다. 여름철 운동 해야 할까요? 좀 쉬어야 할까요? 네. 너무 힘들어요. 예. 코치님 도와주세요. 사실은 이게 운동이라는 게, 오늘 운동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어떤 우리 문선영 재정 코치가 오시기로 했었잖아요. 사실 오늘 네. 네네네네 그래서 예정되어 저는 있었죠. 그분을 보면은 제가 참 깜짝 놀래요. 왜요?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아마 라디오 서울이 이번에 개국 33주년 그 개국 콘서트를 뭐 하시더라고요. 조항조 씨가 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진짜 뭐 저는 그분 노래 몇 번 들어봤는데 네. 참 잘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정말 좋죠. 네. 그래서 아마 라디오 서울이 무슨 뭐 이 버스를 대절해서 또 이렇게 가는 이벤트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판타지 스프링스 네. 리조트라는 곳에서 펼쳐지게 되는 조항조 콘서트 9월 13일이에요. 아마 광고가 좀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조금 거리가 머니까 또 이렇게 모임으로 해서 뭐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네. 스케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문선영 대표가요. 예. 저희 그래서- 재정 코치죠. 네, 근데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저기 코치님, 제가 기발하는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 이분도 항상 고민이 뭐니까 재정 상담하시는 분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시는 거예요. 항상 좀 짧죠. 세미나도 짧고 뭐 오면은 2시간. 만나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 버스 다 잊어버리고 노래 구경 가면서 문선영의 재정 버스 하나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묻지마 관광인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선영이 재정버스 해가지고 버스 한 대가 되면은 거기에 저랑 만나고 싶으신 분들, 얘기하고 싶은 분들, 궁금하신 것들 하루 종일 우와. 얘기하고 토크하고 같이 김밥도 먹고 그다음에 간식도. 공연도 보고 오. 뭐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지금 보니까는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알아. 맞아요.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재정 전문가 중에. 근데 이게 시간을 많이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고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지만 또 저희 같이 참여하는 네. 저희 또 슬기로운 시니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시간을 내서 어딜 간다는 게 네. 뭔가 명분이 없으면 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어딜 간다는 게 이렇게 뭐 혼자 가거나 뭐 네. 이렇게 간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참 대단하신 게 결단을 내려 하루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버스를 대절하셨구나.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 듣다가 와 진짜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근데 이제 집중 마크로 좀 그래도 알려드리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콘서트도 보고 네. 그것이 큰 그러면서 목적이겠지만 이제 뭐 같이 김밥도 드시면서 달걀도 삶아가지고 드시면서 콜라도 드시면서 사이다. 재밌게 가는 재정 콘서트 버스 콘서트 한번 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오시면 또 들어보고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그분은 보니까 항상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마케팅과 또 약간 진정성이 있어요. 그냥 그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꾸준함과 네. 그리고 계속 뭔가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좀 가장 예. 중점적으로 그리고 두시더라고요. 그 방법에 네.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개발을 하시는 분이라서 뭐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슬실생 버스 하나 만들까요? 그랬더니 한번 하세요 그러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열심히 해보고. 우리도 만들면 좋겠다. 네네 한번 열심히 만들어보고. 네. 아니 그분이 소풍 저한테 가는 기념. 영감을 줬어요. 네. 김밥 사서 다 같이 옹기종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모르는 거 다 물어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자식이나 애들 거 뭐 파이낸스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세금 문제 물어보고. 시간 구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가는 시간도 거의 한 2시간 정도 네, 될 오는 거고요. 시간 2시간. 오는 시간. 공연하고. 또 가서 또 공연 보면서 네. 또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기다 뭐 시간. 맛있는 김밥이랑 뭐 이런 것도 자기가 간식도 싸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와. 그래서 이분 정말 야 대단하시다. 아니, 배워야 돼. 저희 수학여행이나 이제 저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수학여행 그 후에도 이제 약간 이렇게 대절해서 네. 관광을 떠나는 버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치기, 당일치기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막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막 그 수다도 긴장감이 또- 있잖아요. 가기 전에. 맛있는 것도 사고 설레이고 네. 그 설레임과 이제 재정을 함께 또, 네. 또 그래서 채워주시는군요. 참 너무 기발하다. 재밌는 이벤트라 하여튼 네. 또 그 다음에 모시면 여쭤보고. 자 오늘은 기대되신대요. 예. 묻지마 관광 기대되신대. 묻지마 관광이에요. 아니 이거 아니다. 근데 이건 물어야 된다. 물어봐 관광이에요. 물어봐 관광. 예. 그래서 하여튼 재밌을 것 같고 또 그 문서영 씨가 다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뭐 아는 게 많으세요. 영화 그것도 그렇고, 예. 전문가잖아요. 옛날에, 네, 예, 영화 소시적에, 평론가. 예. 하여튼 뭐 재미있는 아주 알찬 소풍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네. 오늘은 사실 여름 가이드 하면은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와서 선우 씨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예. 시니어 아침 건강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여름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여름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운동하기 좋을 때가 없어요. 아니 정말 저희는 아니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왜 보세요. 그럴까요? 특히 시니어들은 몸의 구조가 열이 잘 안 나는 구조예요. 그리고 관절이나 이런 데가 날씨가 추워지면 운동하기 좋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고 그래요. 쉽지 예. 않아요. 그리고 근데 혈압이나 일단 이런 날씨가 조심하시고. 날씨가 더워지면은 일단 일어나도 벌써 뜨끈뜨끈해. 아, 그럼 그 뜨끈뜨끈한 몸이 열이 올라와 있어. 이미 약간의 예열이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너무 더운 데서 운동을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야외에서나 뭐 이런 데서의 운동은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하죠.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일상. 저는 여름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권장하는 게 아침에 아까도 뭐 선호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침 운동이 좋냐 저녁 운동이 네. 좋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워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아침 운동을 되게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침이. 예. 젊은 사람이나 중년층이나 노년층이나 할 것 없이 아침 운동이 왜냐하면 생체 리듬상 아침 운동이 사실은 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아침에 하고 나면 하루가 조금 뭐 이렇게 피곤해. 피곤해요. 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운동 스케줄이나 계획 없이 묻지마 운동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드립다 가가지고 2시간 동안 막 죽도록 운동을 해. 스피닝 하고 뭐 에어로빅 하고 그다음에 역기 들고 뭐 또 유튜브에서 본 거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50개 하면 뭐가 좋다 10세트 하고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점심 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셔요. 네. 식사 딱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프로틴 드시고 아니면 또 바나나 드시고 이상한 게 저 바나나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왜 바나나를 운동을 끝나고 드실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코치님 바나나는 왠지 우리가 그냥 항상 먹어도 되는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러니까 뭔가 바나나는 살도 안 찌고 어머나.
이 바나나는 왠지 밥을 안 먹어도 먹고 배고파도 먹고 밥을 먹거나도 먹어도 바나나는 괜찮아. 뭐 약간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가 전부 다 이 머핀탑이 되는 거예요. 바나나가 바나나도. 실제로 칼로리도 높고 혈당 지수 높은 편이에요. 근데 왜 운동 선수들은 그래도 뭐 골프 선수들 뭐 아니 운동 선수들은 아. 운동하는 기간 내내 칼로리를 무지하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이나 골프나 그다음에 수영 선수들은 운동하기 전에 먹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짐에 가셔서 물 한 잔 한 16 언즈 정도 뭐 물병 이런 거 예, 한 250ml. 뭐 이 정도 드시고 500ml. 집에서 500ml 많지. 너무 집에서 그러니까 일어나시면 항상 제가 미지근한 물 꼭 먹어라. 물을 한 잔 마셔라. 드셔야 예. 입 가글 하시고 물 네. 드시고 그다음에 운동하러 가기 전에 바나나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먹고 가는 왜냐면 게 그게 바나나를 드시면은 몸에 쥐가 나는 것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되게 좋은 혈당을 제공을 해줘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운동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제일 샥을 받는 어지러워. 예, 조금. 게 다 끝나. 그러고 나서 바나나, 뭐 사과, 오렌지, 귤을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방법이 왜냐면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게 그 미닝을 잘 생각하셔야 그러니까 돼요. 왜냐면 어지럽다. 예, 당 떨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먹고 아니 그 전에 하기 전에 그렇죠. 드시고 먹은 당을 갖다가 그 에너지를 피 속에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좀 사설이 길어지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미리 먹자. 미리 먹자. 예. 바나나를 그냥 아무 때나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건강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여름철에는 가능하면 짐이나 집에서 운동하는 걸 권장을 해요. 체육관이나. 왜냐하면 그쵸. 체육관에 가시면 온도를 딱 맞춰놔요. 날씨가 그러니까 이미 몸은 예열됐지만 체육관은 좀 시원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운동을 하시는 게 되게 좋고 집에서 있을 때는 만약에 아침에는 새벽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덥지가 않아요. 솔직히 예, 말씀드려요. 솔직히 기운이 창문 딱 열어놓고 음. 그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음. 만약에 시간이 늦어서 한 8시, 9시 넘어가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더워지기 시작해요. 네. 그 여름에는 한 78도를 항상 맞춰놓으세요. 집안에다가. 78도. 78도. 근데 이상하게 한인분들에서는 저희 사모님도 그렇고 에어컨을 빨리 꺼. 에어컨 무지하게 싫어해요. 키면 전기 아니 전기세도 전기세지만은 음. 뭔가 건강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 네. 에어컨 냉기가 네. 좀 안 좋아서 직접 이렇게 에어컨 냉기를 닫으면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뭐 근데 제가 얘기할 때 운동할 때 운동할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시원한 상태에서 급격한 체온 상승이나 뭐 혈압 상승을 좀 막아주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다 끝나면 좀 끄시고 그쵸. 이렇게 창문 열고 환기시키시고 이러면서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에어컨 경기하시는 분 너무 경기죠. 예, 그거 아침에 진짜 안 좋아요. 덥지도 않은데 왜 켜? 나가실 때는 에어컨을 갖다가 뭐 끄거나 82도에 맞춰놓고 나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들어오시면은 78대 맞춰놓고 일정하게 그 대신에 에어컨 필터는 자주 바꿔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 더위에 지쳐서 병이 걸리는 확률이 많아요. 더위에 지쳐서. 우리 몸이 못 견디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 항상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요. 네, 우리 몸이 맞춰가는데 그걸 계속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어긋나면 우리 몸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시면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에어컨이 싫다고 그러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물 자주 드세요. 물을 몇 컵 드셔야 된다? 몇 컵? 컵으로. 8컵 정도. 예. 8컵 그리고 정도. 요런 병으로는 이게 한 4개. 하루에 4개를 드셔야 돼.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면은 요거 4개 먹자. 저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사람들이 화를 내요. 왜 브라이언 코치는 라이프사이드 코치가 알만한 사람이 저렇게 텀블러를 안 쓰고 이걸 먹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텀블러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엄청난 위험성. 식중독의 위험성이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은 아침에 텀블러에다가 뜨거운 물을 채워가지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드세요. 네.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나중에 드시다 물을 이렇게 컵에 따라가지고 한 2-3시쯤에 햇빛에 비춰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먹었던 음식의 찌꺼기나 파티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먹는 주의를 갖다가 얼마나 깨끗이 닦는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먹다가요. 네. 내일 먹기도 해요. 큰일 나죠. 우리가 입에 들어갔던 음식은 절대로 내일 드시면 안 되고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가끔 배가 아프고. 그래서 이게 배탈이- 생각보다 식중독이 무지하게 잘 생겨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텀블러를 몇 개 갖고 다니는데 네. 와 진짜 오늘 너무 새로운 걸 알았네요. 얘를 이제 회사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 네. 거예요. 먹다가. 그럼 그렇죠. 예, 집에 가서 또 물을 마시긴 하는데 다음날 회사에 오면 꽤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버려야죠. 심지어 이건 정말 제가 유별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물도 어떤 분들은 마시다가 뚜껑을 닫아놓고 이렇게 놔놓고 차에다도 놔요. 한 3시간 4시간 잊어버리잖아요. 네, 다음날. 그리고 같은 날도. 근데 여기에도 세균이 무지하게 생겨요. 내 입을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스트로로 마신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근데 스트로로 마셔도 우리가 보이지 스트로도, 않지만 예. 먹었다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뱉음질을 조금씩 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드시고 싶으면 이거 한 번에 다 마실 이게 좀 따가지고 컵에 따라서 마시고 버리고 뭐 이런 이 사소한 거지만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식중독의 위험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괜히 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만큼 먹을 거야 해서 큰 데 담아 갖고 다니실 게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텀블러를 갖고 다니신다면 내가 딱 먹을 만큼 네. 예, 나가서 요만큼 먹을 만큼 오히려 작은 걸 가지고 다니셔도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는 절대 텀블러 들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아예 그리고 이 물보다 작은 물이 있어요. 조그만 거. 아, 네네네. 그런 걸 몇 개 들고 다니셔라. 외출할 때는 그냥 다 당신이 먹고 끝내라. 평상시에도 환경을 잘 지키니까 요럴 때만큼 그래서 그거 버리지 않고 가져와서 이제 리사이클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뭐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글쎄 저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건 식중독으로 쓰러지시는 분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식중독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무섭죠. 그리고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코리아타운 플라자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어디 K, 이제 예. 갔는데 푸드 코트에 갔는데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찌개를 막 드시더라고요. 네. 여러 시니어들이. 네네네. 그것도 이제 시켜놓고. 부부가 이제 막 드세요. 숟가락 떠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투고 박스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찌개 먹던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져가세요. 집에 잠깐만요. 가. 예. 저도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내가 입을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먹을 그때는 생각보다 이게 균이 되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거는 집에 가서 끓여도 사실은 죽지 않는 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님하고도 매일 싸워요. 저는 음식 먹다 남으면 무조건 다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혼날 일이죠. 사모님께서는 네. 갑자기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와. 싸! 아니 이거 지금 아까운데 왜 말이야? 이걸 왜 버리냐. 근데 사실 아깝죠. 왜냐면 근데 보면 이게 벌써 이게 나눠서 먹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좀 미리 많이 못 먹을 것 같으면 좀 미리 덜어놓는 게 나을까요? 그게 낫죠. 그쵸? 난데 그게 그래도 생각처럼 싸우지 쉽지 않아요. 말아라. 싸우지 않는 걸 저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여름철에 응. 상온에 여름철에 2시간 있는 음식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바깥에 집에서도 상온에 2시간이 있었어요. 탁자 위에. 그걸 갖다 아까우니까 먹는데 먹고 나면 뭔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그 이제 화장실 수화장. 가면 얘들이 왜 다 흩어져가지고 있지 모여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갖다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게 설사를 자주 하시면 탈수 증상이 심해져요. 탈수가 심해지시면 노인분들한테는 어지러움증,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저도 반성하는 게 투고해 옵니다. 그러면 바로 먹지 않아요. 왜냐면 그치, 내가 먹고 놔두잖아요. 온 음식을 뭘 또 좋다고 네. 바로 먹겠어요. 그러니까 상온에 그러니까 뭐 시원한 때는 냉장고 들어가면 맛버려 그래서. 안 그래요. 냉장고에 들어가도 나쁜 균들, 이콜라이 균들 이런 거 다 살아 있어요. 다 살아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펄펄 끓인다고 네. 막 안 그래요 절대로. 근데 이 어머님들이 이게 참 아까워. 그게 아까우니까 그래서 저는 뱃속에 저장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왜냐면 남은 것도 다 모아서 싸기도 하고 막 이러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만 제가 그럴까요? 주부의 마음은 제가 100% 이해해요. 네네.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아깝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사실 이게 그 보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보양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름철 음식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시니어도 덜 짜고 덜 기름지게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름에는요 조금 짜게 먹어라. 그러니까 그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지금은 보세요. 옛날에는 소금도 귀했고 옛날에 기름도 귀했고 다 귀했어요. 귀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활동량도 더 많았죠. 활동량 왜냐면 밭에 가서 그냥 하루 하루 종일 밥 깔고 땀을 갖다가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막 심리를 가잖아요. 네, 뭐 어디를 네. 가더라도 그리고 일단 걸어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나트륨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런 거 모든 아니더라도 지방을 많이 먹고 그런데 때가 되면 야 드디어 이제 복이 됐어. 그럼 기름지게 먹어야 돼. 뭐 삼계탕, 뭐 기타 등등 복날이야. 뭐 복날이야. 막 그냥 몸보신 해야 돼. 몸보신. 그래 막 그냥 뭐 추어탕 뭐 짜고 먹고 나면은 사실 시니어분들은 혈압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복날 지나고 배가 튀어나오지 허리띠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젊었을 때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드시고 막 뛰고 운동. 근데 저희들 다 활동량이 뽑아내죠. 시니어들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드시고 나면 잠밖에 안 와요. 참 와요. 진짜 너무 졸린 졸려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잖아. 또 우리가 또 그런 건 잘 지키잖아요. 밥 먹고 한잠 자는 게 좋다. 네. 뭐 쉴 것도 쉬고 그래서 지금 뭐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왜 이러지 이거? 그럼 또 애꿎은에 에어컨 탓을 이거 에어컨 켜서 아니 에어컨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우리 체리님이 지원자 하나 오셨는데요. 먹다 남은 거 절대 노노노. 예. 안 돼요. 그래서 어. 아까워도 음식은 버리시라. 그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렇고 하여튼 냉장고 딱 열면 먹던 음식들이 케이스로 딱 들어 계신 분들이 10명 중에 한 6명이에요. 있죠. 다 많죠.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음. 그래서 뭐 추천 식단은 그래요. 그리고 여름철에 냉면 드시지 마세요. 왜요? 저 어제도 먹었는데 냉면이 되게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숨 나온다. 사실은 냉면 삼계탕과 냉면은 여름에 드시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어저께 외부에 누구 식사가 미팅에서 갔는데 이제 손님이 앞에 계신 분이 냉면, 물냉, 비냉 2개를 딱 놓고 드시는 거예요. 우와. 한 2개는 먹잖아요, 남자들은. 2개나 드신다고요? 그렇더라고요. 오. 하나 살이 시키니까 추가도 아니고. 하나 시키면 한 오. 그릇이 따라 나온 집이에요. 아. 근데 따라 나오는 게 보니까 그냥 한 그릇이야. 오. 그래서 저는 안 먹었죠. 저는 왜냐면 음. 냉면이라는 게 냉면 육수가 거기에 너무 많은 나트륨하고 너무 많은 설탕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 파란 통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냉면은 어디 가서도 먹지 말라고 늘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한국 갔을 때 제가 아시는 지인이 한국 서울 시내 3대 냉면집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어디 뭐 광화문 어디 근처에 있더라고요. 네네. 우레옥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도 필동면허 아니에요? 필동면허. 필동면허, 예. 거기를 갔어요. 근데 같은 사람 줄을 서 있더라고요. 맞아, 거기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이 집이 진짜 잘한다면서 딱 먹는데 어떤 맛인지 아세요? 수돗물에다가 국수 풀어놓은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냉면을 먹다가 네. 물냉면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렸다 먹다가 냉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파는 만두가 있더라고요. 만두는 네. 똑같은 만두니까 먹으면서 막 화를 냈어. 아니 무슨 이런 수돗물에 냉면 이걸 왜 사 먹냐고. 근데 그 집은 조미료를 안 쓰는 거예요. 그 집은 평양냉면에 네. 그 국물이 동치미와 네, 조금은 들어가겠지만 굉장히 슴슴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행주밥 물이냐고 그러고 아니 막 수돗물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이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니까 그 냉면이 다시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된대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냉면들은 사실은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쵸. 너무 막 뭐가 많이 들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나요? 어느 집에 갔더니 냉면 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국자로 통에다 이렇게 떠가지고 좀 그다음에 그걸 드시더라고요. 맛보시더라고요. 또 안 되니까 또 집어넣고 또 맛을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LA 되게 유명한 냉면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냉면 물냉면 절대 안 먹어요. 너무 충격심해가지고. 여름에 냉면 자, 맛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제발 네. 시니어들 이 방송 그래요. 들으시는 슬기로운 시니어분들은 물냉면은 드시지 마세요. 비빔냉면은 그러고 드시더라도 예. 그리고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절대 라면도 국물은 넣어. 칼로리가 엄청나대요. 국물이. 나트륨. 예, 나트륨 소금 덩어리. 덩어리고 그래서 조미료 많고 그러니까 드시지 마시고 조금만 냉면 시켜서 또 먹고 싶다 그러면 한 반만 드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드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는 여름철에는 조금 또 관리를 하시면 제가 좋은 여름에 거니까. 권하는 메뉴 똑같아요. 아침에 이게 달걀이나 우리가 말하는 슬시생 메뉴가 싫으신 분들 계세요. 난 죽어도 달걀 매일 먹고 무슨 뭐 아보가도 뭐 이런 거 블루베리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통곡물 부드러운 죽이나 어. 그다음에 미음 같은 것들도 괜찮아요. 코리아타운에 마켓에 가시면
그 누룽지도 팔아요. 요즘. 아 누룽지 예, 요즘 그 좋대요. 누룽지 따가지고 그게 어. 그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오. 그냥 한 게 아니라 뭐 올게닉 뭐 하여튼 뭐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 현미도 예, 있고 맞아요. 뭐, 예, 보, 그런 거 살짝 끓이셔가지고 아. 그냥 드시면 국물 드시고 건더기 드시면 되게 든든해요. 그쵸 맑고 그것도 권장할 수 있고 그리고 점심 때는 생선도 저는 조림 권하지 않아요. 생선은 그냥 드시려면 가서 구이 같은 거 구이다. 집에서는 굽지 마시고 음. 왜 구우면 안 되는지 아시죠? 왜요?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생선구이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머님들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옛날에 애들 잘 먹이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생선을 굽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집도 조기구이. 꼭 항상 꽁치, 고등어, 생선이 엄청 굽죠. 항상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대요. 그 애들 천식, 뭐 기침 이거에 가장 나쁜 게 생선을 굽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집에서 고기 구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음. 엄청난 그 공해물질이 나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가끔은 몰랐는데 괜찮겠지만 하여튼 집에서 되도록 굽지 마시고 그냥 사서 그리고 여름이라 여름이라 집에서 너무 그러시면 진짜 환기도 안 돼요. 더 더워. 네. 더 더워. 아니, 근데 네. 그 호흡기에 너무 안 좋아요. 그거보다도 어. 담배보다 더 나쁘대요. 진짜로요. 진짜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생선을 집에서 구우면 얼마나 나쁜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기관지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생선 굽지 말라 그래요. 집에서 아. 삼겹살도 굽지 마시고 사실. 죄송하지만 고기도 드시면 수육을 드시고 지금 어떻게 생선도 약간 그 찜처럼 드시는 분들 예, 예, 계시더라고요. 살짝. 그거 좋고. 예, 예. 그다음에 저녁 되면 이제 제일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두부 샐러드도 좋고 뭐 된장국 두부. 좀 얇게 풀어가지고 두부 넣고 드시고 그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거 삶아가지고 그냥 그때는 이제 초고추장 조금 넣고 그쵸, 그쵸. 입맛을 조금 그래도. 뭐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철 과일 바이타민 C가 풍부한 것들이 요즘 아시겠죠. 복숭아 너무 멋있잖아요. 복숭아 좋아요. 복숭아 그리고 뭐 자두 맛있고 좋아.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베리베리,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항상 있어요. 블랙베리 네. 드시고. 블랙베리.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박. 수박. 이 수박을 놓고 또 논쟁이 네, 벌어졌잖아요. 왜냐면 수분 섭취에 좋다. 아니, 수박 여름에. 그렇죠. 예. 수박이 좋냐 나쁘냐 가지고 얘기가 많아요. 그거 지금 왜냐면- 얘기 여름에는 우리 수박은 꼭 한 통씩 예, 사놓는단 말이에요. 저도 어저께 수박 한 통 사서 사모님하고 잘 나눠 먹었습니다. 어. 그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네요. 왜냐하면 네, 네. 언제 수박이- 먹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수박이 오해가 많아요. 어. GI가 되게 높아요. GI. GI 혈당 지수요. 혈당 지수가 무지하게 높은 과일이에요. 무려 72에 80이라 딱 보면 와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야. 잠깐만 얘가 그냥 수분만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오. 수박 달잖아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수박이 얼마나 우리만- 달아요. 아 그렇구나. 혈당 지수가 되게 높은 과일이라 얼핏 보기에는 되게 위험한 과일인데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혈당 부하라는 게 있어요. GL이라고 하는 게. GL. 이건 뭐냐면 혈당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낮아요. 이 수박이. 아 높긴 높지만 실제로 예. 우리가 몸에서 이 뭐냐면 글리세믹 로드라고 하는 게 낮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혈당에 이바지하는 그런 공헌도가 낮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거기 또 다른 반전은 그래도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박으로 우리가 이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저희 사모님하고도 매일 싸워요. 왜냐하면 저는 밥 먹을 때 밥이랑 음식을 같이 먹자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 나보고 세상에 그건 기대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밥에다 어떻게 수박을 넣어서 같이 먹나? 그건 정말 예, 좀 전- 아니죠. 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보고 상당히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지금 거칠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먹어요. 음식에 대한 예의가 없다. 뭐 예, 이렇게까지 음식에 대한 예의도 듣겠죠. 없고 그 말이 예. 아니다. 음식이라는 건 밥을 다 먹고 나서 수박을 딱 꺼내놓고 숟가락 꺼내서 통째로 먹어야 돼. 안 돼요. 그렇게 드시면은 아, 수박은 드시는 게 150g 이상 드시면 안 돼요. 아,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양도 너무나 중요하고 예, 언제 먹느냐. 그래서 밥이랑 왜 과일을 밥이랑 같이 드시면 좋은 게 뭐냐?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 흡수가 좀 천천히 돼요. 떨어지는구나. 천천히. 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약간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네. 근데 수박 샐러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웃었죠. 우리는 네. 수박이 디저트고 과일인데 수박에 야채랑 페타 치즈를 넣어서 그게 식사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많이 유식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예, 그래서 유식한 식당이에요. 근데 의외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수박을 이렇게 약간 큐브처럼 잘라서 네. 예, 야채랑 이렇게 파프리카랑 네. 뭐 페타 치즈랑 했는데 여기서 또 수박이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 네. 자, 수박 가져오시면 이만한 거 사와서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수박을 잡죠. 그래서 예, 다 나눠서 통에 또 다 담습니다. 예. 먹기 좋게. 예. 이제 그 정도면은 되게
현명한 주부세요. 아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수박을 같이 잘 닦아. 네. 반을 쫙 잘라. 네, 짝이에요. 그래서 반은 먹어야 되니까 놔두고 반에다가 랩을 싸요. 아 그렇게도 해요. 그리고 집어넣지. 예,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되게 나쁜 보관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설탕들이 쫙 나오잖아요. 예. 랩을 타고 나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균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균의 균들. 온상이 되는. 균이 온상이 돼요. 그래서 선우 씨처럼 다 깨끗이 잘라가지고 네. 그 타파 같은 데다 조그맣게 넣어서 딱 닫아가지고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이렇게 나눠 빼서 드시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랩을 딱 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무슨 삼탑인지 뭔지 모르겠지 이게 타고 흘러요 이렇게 옆으로 다. 그쵸.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수박 밑에 물이 흥 거네요. 거네. 그러니까 저도 왜 그걸 잘라놓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반을 짜게 놓고 반은 네. 이제 먹고 나면 걔가 그렇게 물이 타고 흐르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또 놓쳐요. 그러면은 이제 막 그 약간 이게 찐득찐득하고. 찐득찐득하고 좀 맛이 변한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그걸 그러니까 이게 도려내고 먹어도 되나요? 아니, 뭐 안 저는 되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 곰팡이 그래서 나도. 생각보다 예. 수박이 그 지혜롭게 드시기가 어렵고 뭐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게 못 하거든요. 또 미국 수박은 또 왜 이렇게 커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것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혈당 지수가 높지만은 혈당 부하는 낮다. 그렇지만 그래도 먹는 양은 컵으로 따지면 한 컵, 피스로 따지면 한 10피스 정도 드시는 게 조금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드셔야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늘 네. 말씀드리는 게 뭐든지 많이만 안 드시면 돼요. 근데 저도 참 그날 어저께 그 손님하고 만나서 느꼈던 게 그 손님은 3명이 점심을 먹었어요. 네네. 저랑 같이 드신 분은 저보다 더 빨리 먹고 저는 두 번째로 빨리 먹고 그분은 3분의 1도 안 먹은 거야. 근데 저보고 아니 브라이언 씨 왜 이렇게 빨리? 뭐 먹어? 라이프스타일 코치가 음식을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라고 딱 보니까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참 음식을 빨리 먹는 건 되게 나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집은 이제 제 얘기를 자꾸 저희 아버님이 식사를 그렇게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늦게 먹으면 혼나. 밥상을 차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버지가 앉으세요. 네 앉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나와서 앉아 있으면 아버지는 식사하시고 나가셨어요. 벌써 저쪽에 서 계세요. 와. 그러니까 밥 드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0초 될래나? 거의 밥을 마시는 그 수준이신 예. 건데요. 그래요. 그리고 뭐 되게 전투적으로 드세요. 막 집중해가지고 그리고 많이 드시고 그 짧은 시간 너무 많이 드세요. 왜 거의 국에다가 말아서 또 아, 막 예. 그렇죠. 뭐 후루룩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안 보이실 정도로 빨리 드시고 나가시는 건데 그게 몸에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안 없죠. 없죠. 왜냐면 그렇게 드시면 많이 드시게 되고 소화 기능도 안 좋고 그리고 위가 아무래도 나빠지고. 뭐 이게 씹는 그런 것도 다 뭔가 효소가 나오고 우리 그렇죠. 예, 그런 심하고 건데. 믹스가 되고 그다음에 천천히 드시면은 뇌가 반응하는데 시간이 3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드시면 배고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죠. 집 사람한테 아내한테 매일 야단 맞아요. 밥 좀 같이 먹자고.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옆에 앉아 있어요. 맨날 이러고 그리고 이렇게 친구하라고 해. 아니 그냥 저도 모르게 빨리 먹는 먹고 거예요. 얼른 일어나시는. 예, 아니 뭐 근데 그게 맞아요. 어릴 때 습관이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평생 저도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늦게 먹으면 혼났어요. 아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혼났어요. 혼은 안 냈는데 전 하여튼 혼났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늦게 먹는다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위가 안 좋거나 뭐 위암도 걸리시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은 또 지금 뭐 85 되셨지만 아주 건강하세요. 그래서 또 유전도 인지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 그 능력이나 소화 능력이 예. 뛰어나신 것 같아. 그래도 밥은 빨리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봐. 아니 선생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밥을 천천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걸 그냥 입에 음식을 넣고 그분이 그냥 입에 음식이 다 으깨질 때까지 씹는 게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배였대요. 그래서 빨리 먹으려도 못 먹으신다는 그 거예요. 천천히 드시는 분들이 살이 안 찌시긴 안 살이 안 찌시더라고요. 찌죠. 안 찌더라고. 그분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도 젊고 슬림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포인트는 그거예요. 뭘 드시더라도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 말라. 배가 부를 때 드시면 이미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의 40%나 30%는 더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울 때. 그래서 저는 아예 어떨 때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아예 요만큼만 시작해요. 절대 안 먹고 그 이상은 떠가지고 배가 내가 딱 고파도. 요만큼만 먹을 거다. 근데 그거 드시고 나면은 괜찮아져요. 그리고 일어나서 30분 안에 네.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돼. 먹고 나서 30분 안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큼 나쁜 건 없어요. 먹고 나서 30분 안에는 무조건 걸으셔야 돼.
제자리 걷기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체조를 하든 아니면 점핑 잭을 하든 계속 뭔가를 하셔야 돼. 움직이셔라. 30분을 하시고 그 30분이 우리들의 수명을 갖다가 한 5년은 연장시켜 드려요. 근데 밥 먹고 바로 앉으시는 분들은 수명이 5년은 단축이 된대요. 아, 맞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저희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단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이유가 점심 먹고 네. 기사 있는 차 타고 천천히 회사 들어가셔요. 걷지도 않고 또 주무시고 저녁에 또 회식하고 기사가 데려다 주고 이런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는데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냥 삶은 힘들지만 그쵸. 장수하세요. 잘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 자, 이제 뭐 정말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 여름철 건강 관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덥다고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더운 약간의 그 열감을 이용해서 아침 운동을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훨씬 좋아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운동이 하면 왜 문제가 있냐? 잠자기 3시간 전에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자각이 돼요. 내가 자각 현상이 생겨져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제가 네. 하루 종일 못했다가 계속 걱정하다가 자기 전에 하는 습관도 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운동의 강도에 따라 그래 틀리겠죠. 했다 뭐 이렇게. 예, 그건 운동의 강도가 심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은 저녁 운동도 괜찮아요. 근데 뭐 그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몸이 자각을 해버려요. 못 자는군요.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세포가 다 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운동은 아침에 하시는 게 좋다. 네. 저녁 때는 그냥 살살 마실 하시고 걸으시고 뭐 스트레칭 하시고 뭐 저는 사실 태극권 같은 거 좋거든요. 태극권 그 부드러운 태극권이 사실 시니어는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사실 타운에 태극권 가리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중국 사람들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저녁에 이거 요가는 좋죠. 네, 똑같은 밸런스나 거예요. 뭐 균형 면에서. 그래서 밸런스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선우 씨가 여담 삼아 어떤 분이 맥도날드 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넘어져 다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거는 늘 제가 밸런스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않게 잘 잡아요. 아시죠? 물구나무서시잖아요. 네, 물구나무도 막 쓰는데 제가 밸런스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밸런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서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하체. 그래서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밸런스를 잘 잡으려는 기본적인 조건은 벽 잡고 이 뒤꿈치 들기. 벽 잡고 뒤꿈치. 그거 아시죠? 이거? 네. 뭔지 아시죠? 네네네. 이거를 하루에 사실은 저는 100개를 하라고 권장을 해요. 좀 50개 나눠서 해도 해도 될까요? 나눠서 50개, 토탈 100개. 20.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면은 일단은 넘어질 확률이 떨어져요. 근데 죄송하게 이 뒤꿈치 드는 게 어떨 땐 스쿼트보다 시니어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장단지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체가 부실해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맞아요. 넘어지는 종류가 없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시각이 나빠서 아니면 뭐 뇌가 좀 이상해서 눈하고 이 발하고 일치가 안 돼서 아니면 다 괜찮은데 실제로 발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보행 능력이. 그럼 내 무빙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딛는 쪽에 발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무너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얼마나 쉬워. 우리 벽 사랑하잖아요. 벽 사랑. 잡고 뒤꿈치 들기. 벽 사랑합니다. 벽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푸시업 몇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스쿼트 가벼운 스쿼트 틈틈이.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운동을 뭐 좀 바깥을 오랫동안 야외 활동을 하시는 건 좀 쉽지 않으시겠지만 수시로 집 안에서 짐에서 좀 운동하시고 움직이셔야 그리고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네요. 일단 아프면은 뭐 탈이 나서 식중독 탈이 나서 아무것도 못 하죠. 그리고 여름엔 과시가 안 되고 보양식 안 좋아요. 시니어들한테는 정말로 그 감당이 안 돼요. 몸에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양식 조심하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또 슬기롭게 한번 1시간 동안 꾸며봤습니다. 1시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끝나네요. 항상 이야기가 뭐 끝이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이야기 함께 다음 나누겠습니다. 주에는 또 제가 또 진짜 재미있는 얘기 몇 가지 가져올게요. 알겠습니다. 요즘 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코치.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네.